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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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거로 할 수밖에 없어. 엘리야사로. 엘리야사가 광고 정지 먹었어. 한 달. 아니 좀 이따 상황 가가지고요. 한 달 정지 먹었어. 지나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보여드리는데 오늘 시간을 요즘 자정에서 급히 잡다 보니까 이 변호사분들이 제 외에 변호사분들이 다 지금 동시에 같이 겹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혼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1분만. 저기 물병 좀. 물병 좀 다른 거 좀 치워주시면.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해도 지금 무슨 문제는 없어요. 네, 마스크 방송 중에는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이 제가 이런 걸로 어디 부분을 더하고 보여줄까요? 오늘 구조상 관련된 긴급 오신 분들이 어디시죠? 공성감입니다. 공선감. 또 가근경 TV요. 예, 곽은경 TV. 엄마 방송이 아니고 이건 엄마 방송이고 가근경 TV. 주의 길, 주의 길 TV, 우리의 길 모르드게 TV, 김경원 TV요. 모르드게 TV. 김경원 TV요. 예, 우파순정 TV. 우파순정 TV 2래요. 2예. 예, 복사를 정의 세계 꿈꾸는 청년들 TV. 동? 꿈꾸는 청년들. 아, 예, 예. 꿈꾸는 청. 네, 정의 세계예요. 예, 예. FB 타임스입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실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수많은 외국 시민들께서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지난 4.15 총선의 그 선거 무효 소송 진행 사항을 지켜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이렇게 토요일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기회에 정말 국외 집회를 통해서 정말 애타게 이 선거의 어떤 그 진상을 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연수구울 선거무효 소송 원고 김경우 전 의원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뛰어오느라 숨이 좀 찼네요. 오늘 긴급히 여러분들께 좀 빨리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유튜브 기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소송은 여전히 아주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원고 소송 대리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보고와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이 감정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이
저희 원고에게 취했던 그런 조치와 그에 대한 저희 원고 측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못 보실 분들이 있기에 제가 먼저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경 저희 연수구을 이 소송 대리인단 그 당시 대법원의 그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검증 기회를 앞두고 이렇게 유튜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소를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0일경이었는데요. 이 연수구을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이 선거 소송 비용의 후원을 부탁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주장한 서버 감정 등 이 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감정을 실시할 어떤 그런 조짐을 보였고, 대법원에서 저희들에게 그 당시 그 감정 비용의 어떤 추산액으로서 제시한 금액이 뭐 이렇게 적은 금액은 뭐 한 1억여 원 정도, 많은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는 뭐 추산치였습니다. 그런 금액을 대법원에서 제시를 한 상황에서 참 저희들은 참 입이 정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한심한 마음도 들고 하는 가운데 제가 소송 비용 모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겹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들께서 불과 한 며칠 동안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정말 많은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그때 알려드린 한변의 그 소송 공익소송지원센터 기부금 구자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자체로서 이것이 선거 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정말 바람이 이 정도로 절실하구나 할 정도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700분에 가까운 분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선관위에서 피고측인 인천선관위에서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즉시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떻든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마당에 조금 더 그런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바로 모금을 중단하고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을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한 5분의 3 정도가 반환을 받으셨어요. 네, 아직 한 5분의 2 정도는 아직 그 반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부자에 입금된 부분은요,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상. 그래서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돌려드리고 싶은데 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 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요점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한병구자로 선거소송 비용 후원을 해 주셨던 분들은 반환 신청을 저희 한변 전화 010-9964-4434번으로다가 개념치 마시고 그 돈 돌려달라고 좀 연락을 좀 넣어주시, 문자 연락을 좀 주십시오. 주실 때 후원할 때 표시했던 이름, 예를 들어서 홍길동 415 또는 415 홍길동 이러한 이름과 2번 보내신 금액, 또 3번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4번 제일 중요합니다. 돌려받으실 구자번호를 문자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입금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즉시 반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이걸 반환받아 주시는 것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송 비용을 다 돌려드리고, 후원 비용을 말이죠, 돌려드리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원고 민경 의원의 본인 비용, 그리고 우리 변호인들의 어떤 그 희생적 봉사로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뭐 감정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원고 민경 의원이 알아서 조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자로 대법원에서 저희 그 연수구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저희 원고 측에 그동안 원고 측에서 주장해 온 그런 감정과 관련된 사항을 촉탁을 의뢰를 하겠다고 하면서 2주 내로 감정 소요 비용 1억 8천여만 원을 공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원고 대리인단이 대법원에서 감정을 촉탁하겠다고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 원고 측에서 감정을 그동안 숱하게 요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막상 대법원에서 감정을 하겠다고 특정한 감정인을 정해서 촉탁한 내용은 너무도 실망스럽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촉탁한 그 감정인의 그 역량도 과연 이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투표지 분류기 또 그리고 QR코드의 그러한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 저희로서는 좀 의문스러운 바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촉탁한 그 감정의 기간이 140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장기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소송이 지연돼서 지금 이제 곧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도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즉 작년 4.15 소송이 지금 있었던 날로부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정도로 장기화된 상황에서 감정의 장기화가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에 논리적 그런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이번에 촉탁한 그 감정은 저희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전하고 아울러서 좀 제한된 그런 내용의 사전 검증 절차를 조건으로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략적인 내용은 그러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법원의 2021년 2월 23일자 감정료 예남 명령에 대하여 저희 원고 대리인들은 함께 의논한 결과 대법원이 촉탁하고자 하는 감정의 내용은 그간의 원고가 주장해온 감정사항, 즉 통합선거인 명부의 포렌식 등 주된 사항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사항으로 투표지 분류이나 QR코드의 생성 원리에 대한 감정만을 촉탁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감정 촉탁 기간이 140여일이나 되어서 소송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점, 또 감정은 포렌식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같은 감정을 유보하고 따라서 법원이 명한 감정 예납 비용도 저희들이 공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서 현 시점에서 선거소송의 지나친 장기화와 재검표 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필요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선행 조건으로 재검표를 빨리 하자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그 감정에 관한 그 상세한 의견은 지금 여태까지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작년 저희들이 소송 제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서부터 이렇게 재검표는 언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작년 4.15 선거 소송에 워낙 많은 조작이 있었으므로 다른 거 더 할 거 없이 바로 표 재검표만 하더라도 발표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표의 실물과 관계없이 선거 통계의 디지털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극구 주장하는 분까지 계셨습니다만 저희 원고 대리인들로서는 만약에 부정선거, 부정조작이 있었다고 한달 같으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적 판단 하에 그동안 이 투개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전산 그 과정 또 투개표 장비의 그런 감정 등을 통해서 현재 보존된 여러 가지 이 선거 서버 내용의 그 무결성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재검표 검증을 하자는 그러한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거 통합선거의 명부를 포함한 서버의 감정 또 투표지 분류기나 사전투표지 발급기 등등 투개표 장비의 그런 포렌식과 또 감정 또 QR코드 사전투표지에 사용된 QR코드의 생성 원리랄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원리에 대한 이 감정 등을 정말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과거처럼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그냥 한번 수개표를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마인드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저희 원고 입장에서 이와 같이 논리적이고 아주 상당히 고도의 어떤 그런 지식에 기반한 주장을 계속해 옴으로써 그동안 이러한 감정을 위한 검증 절차를 이런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의 주장과 피고 인천 선관위 측 또는 중앙선관위 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좀 큽니다. 어쨌든 피고 측의 이러한 비협조로 이 감정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재검표를 선거소송 제기 후 지금 한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재검표에 이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감정 절차의 진행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감정 요구를 하는 것과 별도로 우선 가능한 조기에 지금 재검표를 먼저 하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즉 엊그제 그러한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재검표도 그냥 재검표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검표의 무결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대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선거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은 많은 비중이 사전투표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아실 것입니다. 그 사전투표의 인식장치로서 QR코드라고 하는
그런 식별 장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자체가 사실 선거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변론으로 하고 이 QR코드의 그 감정 대조를 통해서 이 사전투표지가 과연 부정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인지 부정하게 끼어든 것인지 바꾸치기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육안으로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QR코드의 무결성 확인을 위하여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4.15 선거 당시에 연수구을 개표장 내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성된 그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지들을 투표지 분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 한 장당 이렇게 다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 이미지 파일 사본을 원고 측에 제공하거나 적어도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재검표에 앞서서 작년 4.15 당시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거쳤던 투표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미지 파일은 문서 제출 명령을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피고 측에서 그런 부분을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이렇게 거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파일 원본이 원고 측에 피고 측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미지 파일 사본이 원고 측에 제공 또는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형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원고 측에서 그 이미지 파일로 QR코드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일일이 QR코드를 각 투표지, 사전 투표지의 QR코드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현재 인천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그 투표지 실물의 QR코드 결과, 그 스캔 결과와 동일성 여부를 대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15 투 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혹시 사전 투표지가 이렇게 바꿔치기 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투입이 되었을 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인천 연수구을 4.15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서 미리 재검표 당일날 별도의 시간 동안 그것을 QR코드를 검색하기는 시간이 너무나 바쁘고 졸속이 될 수 있어서 재검표와 별도 앞선 날짜에 그 사전투표 용지 실물의 QR코드 부분을 스캔 분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예비 검증 절차가 될 것입니다. 재검표도 결국 법원 재판의 관점에서는 검증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재검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는 그날보다 먼저 필요 최소 인력과 QR코드 스캔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서 먼저 사전투표지 실물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고정식 QR코드 리더기를 이렇게 한 10대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인천 연수구의 사전 투표지가 말이죠. 총 몇 매냐면 45,593매입니다. 45,593표의 사전투표지 실물 전체를 스캔을 해서 저희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파일, 즉 4.15 당시의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이미지 파일과의 대조는 물론이고 지금 실물에 담겨있는 저희는 그 실물의 그 QR코드를 분석을 하면 거기에 정말 많은 비밀, 많은 지금 부정선거의 단서가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그런 연후에 재검표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투표지의 잉크 상태라든지 또는 뭐 어떤 좌우 간격이라든지 오탈자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투표지에 대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투표 참관인들의 지적한 사항 재검표 당일날 또 체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재검표를 하자고 한 저희들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논리 어떤 그 준비 대법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최소한의 준비 절차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리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대법원이 또는 선관위에서 이러한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의혹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송은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의원 소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별도로 관련 소송으로서 연수구 갑을 지역을 이렇게 토탈 망라해서 비례대표 투표지도 함께 재검표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인천 연수구 을 주민들께서는 사전투표를 하셨다면 을 지역의 지역구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투표지도 받으셔서 교부 받으셔서 기표를 하시고 투표함에 넣으셨단 말이죠. 인천 연수구의 비례대표 투표지도 함께 검증을 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천 연수구 을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 하신 분들이 지역구 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에서 투표한 그 결과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에게 투표한 그 내용이 서로 지금 이를테면 이 교차 투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1번을 찍은 사람이라면 응당 그 후보와 연관되는 비례대표 투표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고 우리의 경험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연수구 을이랄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말하자면 지역구 의원들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열세였는데 사전투표의 경우에 비례대표 투표의 사전투표 결과는 이 미래통합당과 연관이 있는 당시 미래한국당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또 더 많은 표가 갔다든지 이 나타나는 양상이 논리칙으로 경험칙상 안 맞는 그러한 그런 부분을 전문용어로 스플릿 티켓 보팅이라고 합니다. 스플릿 티켓. 다시 말하면 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투표의 그 양상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같이 하자는 것이 그것은 아울러 그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지금 그 소송은 별도로 기독자유당이던가요? 자유통일당. 통일당이 아니었죠? 기독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선거소송을 무효 소송을 실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송과 같은 연수구 지역에서 병합적으로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도 반드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아야 될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해서 판결의 완성도, 정확성을 높이자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일탈된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법부의 독립과 전혀 반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저희들은 대법원장에게 한편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퇴를 할 때 하더라도 이 선거 재판을 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을 또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게 저희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수구를 소송 대리인단 입장으로서는 그간에 완벽한 그러한 사전 감정을 통해서 투개표 절차와 그 전산 시스템의 확인을 거쳐서 재검표를 하고자 했으나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 인천 선관위의 굉장히 고압적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소송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점에 대한 보육책으로, 그러나 우리의 의지까지 퇴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 최소한의 검증을 거쳐서 먼저 재검표 감정을 하면서 별도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런 감정에 대한 그런 요구는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서버 검증 같은 거는 아무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적어도 아직까지. 네, 예. 여기 드립니다. 그 혹시 재검표, 수개표 포함한 재검표는 일정은 아직 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저께 이러한 요구 서면을 지금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대법원 재판부에서 뭐 조만간 뭐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표를 하자고 했고 재검표의 선행 절차로 한 요구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그 대부분의 반응이 없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구두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현실적으로 4월 7일 지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 전에 재검표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한 20여일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재검표는 그래도 어쨌든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어쨌든 그날은 뉴스에 주목을 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 뒤로 미루더라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전 검증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화일에 대한 그 확인, 또 보존된 투표지의 그 QR코드 검증, 이 부분은 법관 한 명과 우리 변호인들과 실제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그 실무 인력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월 7일 선거 전이라도 전혀 이건 선관위의 행정력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보존된 투표지의 스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고 저희들이 정말 악을 쓸 작정입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무슨 재판의 좀 이렇게 두드러진 진행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보고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계속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성감인데요.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 먼저 4.15 때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방법을 좀. 예, 하여튼 그 점을 놓고 어제도
저희 그 변호인단이 민경우 의원과 함께 저녁에 구글 미트 방식으로 2시간 가까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가운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이를테면 그러한 선거 부정이 자행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전에 이러한 판결이 안 내려진 것을 굉장히 통탄해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소송해서 수없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러한 정말 조작행위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 4.15 때와는 좀 다를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저희 유권자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별도로 조만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소송과 별개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우리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형태로 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주위에 어떻게 내용을 알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르면 다음 주쯤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걸 절대 긴장도 늦춰서도 안 되지만 저들은 더 머리를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쟁이니까 다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원론적으로 이게 4월 7일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있게 될 그 이후에 있게 될 선거 등등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전투표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부재자 투표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한 부재자 투표라는 정도로 가장 최소화해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QR코드는 또한 없어져야 하고, 또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전산 개표 장비도 일체 쓰면 안 됩니다.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큰 3가지 원칙을 저희 소송 대리인들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입법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그날 이렇게 투표를 할 때의 어떤 그런 행동 요령이라든지 그 밖에 지금 필요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의논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의길입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이 재검표 요구 사전 검증 절차를 전제로 한 이 재검표 요구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대법원 반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7일 보궐선거 전이라도 재검표에 앞선 소위 재검표의 그 준비에 해당하는 그 일들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이라도 빨리 서둘자고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4월 7일 보궐선거 직후에 지금 저희 연수구를 지역 재검표가 실행이 되도록 하겠고, 또 한편 지금 저희들이 대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부산 남구을 이은주 전 의원이 출마했다가 낙선한 그 지역의 재판도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재판부도 지금 원고 측에서 재검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재판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친 재검표가 조만간 실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이 재검표가 될 때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법원에 요구를 해서 거의 이 투개표의 어떤 그런 무결성, 그 완전성에 대한 검증도 병행을 하도록 서로 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 꿈꾸는 청년들입니다. 예. 그 사람 많은 시민들이 제일 어쨌든 궁금해하는 게 사실 서버 검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페이스북에 요즘 올라오는 댓글 보면은 이 서버 검증 비용이 막 10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뭐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서버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변호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서버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하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음 주에 한번 저희들이 나름 지금 우리 유튜브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감정 비용과 관련해서만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이 감정 비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재판의 성격상 일단 주장하는 사람이 감정 그 비용을 부담하되,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런 비용을 패소자 상대방에게 도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소송에서 감정 비용이 사실 얼마가 들든 저희는 이 소송에서 의미 있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 우리가 감정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정 비용이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소위 이 수익 범위를 사실 넘어서는 그런 정말 과도한 액수가 나오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감정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감정을 법원에서 어떤 합리적인 그런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게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의 범위, 방법에 대한 협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최종적으로 감정 비용이 나오는 문제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미리 감정 비용이 얼마다 이거보다 우리가 어차피 제대로 한다면 뭐 적어도 기천만 원 또는 뭐 적어도 1, 2억대 이런 정말 어마한 금액이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그 금액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 변호사님, 그 선거 소송은 단심제잖아요. 그리고 180일 이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은 없나요? 변호사가. 예, 뭐 저희들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분노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 선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사자의 어떤 원망, 이 화풀이가 아니라, 특히 이번 4.15 총선에 대한 소송은 사실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된 선거관리 당국이라면 자신들이 이런 비용을 다 부담을 하던 전문 인력을 써서라도 이 선거의 전 과정, 전 시스템, 전 프로세스를 다 낱낱이 공개를 하고, 또 이런 당사자들에게 이 선거의 어떤 장비나 그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다 이렇게 만져보라, 열어보라고 사실 해야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선거 당국이 그동안 취한 태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너희들 할 테면 해보라. 너희들이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증거 자료까지 다 만들어내라. 이러한 정말로 국민들을 무시해도 아주 유분수인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죠. 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법원도 비록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하나 이 선거 재판의 그 180일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고 지금 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참 약이 오르고 분하지만 이 선거 소송에서 저는 의미 있는 결과를 기어이 이렇게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연수구를 소송을 하고 있는 대리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게 연수구의 민경욱 의원 한 사람의 당락에 저희들이 목을 매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민경욱 의원이 떨어진 게 원통해서 민경욱 의원의 당선을 시켜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극히 이상한 현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한 하나의 원리적 부정행위를 어느 한 곳에서라도 찾아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원리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소송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으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더 이상 재판 문제가 아니라 저는 수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특히 제한된 한계 속에서 이 수사와 재판은 어떤 사안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재판의 이 속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뭐 하나를 주장을 하려고 해도 이를테면 뭐 이 수사와 달리 수사는 뭐 수사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바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연수구를 소송의 한 건이지만 이 한 건의 의미는 전체 선거 소송의 하나의 시금석이다. 또 이것이 개척자적 정신으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 지금 120여 개 지금 소송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여 개 소송을 지금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다 재판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12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요령부득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많이 내는 것으로 만약에 선거 무효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로 120개가 아니라 253개 다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부정행위의 의심, 단서, 실마리가 나와 있는 지역을 좀 약간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소위 선택과 집중으로 소송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저희 대리인들이 아쉬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후보 본인이 유일하게 파이팅을 보이고 있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소송에서 어떻든 어려운 그런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민경욱 의원같이 좀 직접 본인들이 좀 파이팅을 좀 하고 그 선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같이 우리 대리인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매일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태까지 해온 대로 묵묵하게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외적인 질문 해도 됩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석동일 변호사님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뉴스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윤석열 전 총장님과도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지 좀 이제 어떤 선배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과연 뭐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지는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지금 선거의 이 부정,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자리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처럼 이 표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표를 다시 한번 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뭔가 여기에 어떤 조직적인 부정, 디지털 조작을 이용한 굉장히 지능적이고 기교적이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들은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하지만 요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디지털 조작,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말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면 저희들이 머릿속에 있는 의심을 여기서 다른 얘기 못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 머릿속의 상상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5개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애국심만 있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 자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저 범인들의 그러한 디지털 이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알기 힘들 정도의 고난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 여기 도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요,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부분의 검찰 책임자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순간은 이기는 충분히 그러한 선거 부정을 밝혀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아니죠, 이게 밝혀지면 정권은 그대로 붕괴됩니다.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보면 정말 법정 최고형 사유죠. 그렇지만 이 선거의 부정을 도모한, 획책한 그 정당, 그 세력도 그날로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의 어마무지한 사건, 어마무지한 사건을 검찰이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검찰이 완전한 핵심적인 증거를 가져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수사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수사해보고 그걸 못 찾으면 그만이다 이럴 사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선거 이 부정은 더구나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그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굉장히 구조적인 이런 부분을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면 적어도 중요한 소위 스모킹건, 또 어떤 적어도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보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 5월달에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이런 재판을 통해서 적어도 한 10월, 11월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봤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증거들은 어떤 이러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던 어떤 소위 그 사람들의 내부 제보, 양심 선언도 거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정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선거 부정에 가담했던 사람의 그 어떤 내부 제보, 양심 선언이 있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일거에 소위 구슬을 꿰듯이 꿰집니다. 지금은 구슬은 서말인데 이것을 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검찰이 분명히 이 수사에 참여하고, 대법원 역시 재판에서 그러한 상황이 나오면 그 이상의 문제는 틀림없이 이거 여론이 불붙으면서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 재판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직 어떠한 결정적인 단계로 이렇게 어떤 고비를 지금 아직 못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또 저렇게 사퇴를 하는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기 전에 이러한 어떤 재판에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모티브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검찰이 그냥 안 나서는 게 아니라 검찰이 다른 여느 사건 같으면 어쨌든 들어가서 뭐라도 성과를 내고 그렇게 되어줍니다. 이 선거는 소위 지금선고만 있는 사안에서 검찰이 그 정도 되려면 벌써 이 현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의 어떤 행위자가 나오든가 재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이 좀 깁니다만 빼박 증거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빼박 증거냐 할 때 조금 그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빼박 증거 아니냐고 하시고, 근데 지금 대법관이 요구하는 정도의 빼박 증거는 좀 안타깝고 답답하겠지만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점 속에서 저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네, 제가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지금 들어간 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부분이죠? 투표지 분류기 저영 PC LG 그램 노트북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한 달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금 벌써 그 조건이 안 됐다면 아마 반려를 했을 텐데 지금 아마 구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 그 4.7 선거 지난 5월 지난 그 선거 4.15 총선이었는데, 그때 그 시연회를 할 때도 이제 선거 그때 시연할 때 선거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실수를 줄이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뢰를 지난번에 그런 신뢰가 있어서 아무튼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4월 7일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너무 선관위가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구 선관위, 그러니까 이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보니까 투표 관리 매뉴얼이라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까지 하는데 기자한테 이것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카메라에 좀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내보내지 않고 뭐 비밀스럽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또 개표 관리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벌써 이미 기자들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는 이건 부정선거 지금 저는 뭐 계속 취재해 왔는데 공익감사 청구도 제가 했는데 여기 뭐 아까 뭐 서버 얘기하셨고 그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가는 투표지를 스캔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은 아니고 선관이든 뭐 특별 그 선관이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그것을 정보를 받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자유방해죄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기소장을 보면은 선관위 입장 그대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 증명은 없고 근거는 내놓지 않고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을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정말 좀 분노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그 대한민국 언론에 지금 제가 취재를 여러 군데 갔는데 어느 한 군데 취재를 하는 그 언론사가 없습니다. 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이라서 제가 답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건 정말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어쨌든 지나간 선거에 대한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서도 다가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각심도 주고 이자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선거의 어떤 그 시도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도 혹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우리 대리인들에게 그 캠페인을 좀 하자고 해서 지금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조금 그런 점을 가지고 그 어떤 그 내용을 말이죠, 말씀을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 특히 우리 한동데일리에 우리 조 기자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일 지금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지금 저는 또 이 지금 사전 투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보수파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평론인들하고 좀 사실은 아주 많은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금 저쪽 좌파들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는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우린 당일 투표로 하자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변호사님 죄송한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좋은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래요? 보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요약을 해요. 예, 짧게. 자, 우리 구리시 선관위에 우리가 사후에 구리시 선관위 가서 지킨 것이 무선 랜카드를 확인하자였습니다. 사후에 그랬고, 요번에는 4.7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산 장비들이 각 구시 군구에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연을 합니다. 각 그 개표를 하기 위해서 시연을 할 때 시연을 하면서 그거 한번 까보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내가 급한 메시지 때문에 결론 보고. 예, 뭐냐면은 지금 그래서 그때 사후에 우리 그 투표지 분리기 안에 있는 PC 제어용 PC 그 무선 랜카드 있는지 없는지를 시연회 때 보여줬단 말이죠. 떼어진 거를.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4.7 선거 전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바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시연회를 하거든요. 각 구시군에서 선관위에서 그때 시연회 할 때 그 투표지 분류기를 떼서 PC 한번 보고 하자. 이런 제안을 먼저 했으면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 요령 같은 거를 좀 사실은 좀 말씀드려주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예정된 시간을 다 채웠고 제가 지금 다음부터는 또 지금 차명진 의원 지금 그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사건 저희들이 또 변론 대책 또 이 인원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되어서 제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 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민경 의원도 아마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있었던 무실 중에 많이 좀 찡그려서 인천 연수구을 소송 대리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인천 연수구을 원고 문경호 구역 변호사단 기자회견 공지라고 해서 연수구을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픽 하는 방법 알려줄까? 그 계좌번호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 이게 프리즘 내리자라고. 아니 프리즘일 경우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 내가 여기 보면은 댓글 픽하기가 있어. 이걸 누르고 나서 눌렀다 하고 이걸 눌렀잖아. 그럼 이거를 이쪽에 놓을 것인지 이쪽에 놓을 것인지 내가 원하는 데 위치 갖다 놓으면은 이 방송이 끝나는 때까지 또 아니면 이건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즘을 다시 깔까봐 얘한테도 헌정수호가 헌법이 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그날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고하셨고요. 끝났어.